반갑습니다. 전일에 올려드린 영상 음봉 바닥 잡는 기법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과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더 담아드리기 위해서 제작드립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것은 어제 음봉 바닥 잡는 기법의 보충 강의로 보시면 되고, 거래량 설정, 성공 실패 사례들을 더 보고, 그 다음에 주의점, 그 다음에 손절 기준, 종합 설명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의 반응이 좋았는데요. 노파심도 들고 걱정도 되어서 바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영상이 10분 영상이든 15분 영상이든 하루 24시간 중에 10분 15분 할애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몇 개 핵심만 딱 듣고 영상을 꺼버리지 마시고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갔던 조언이라든지 영상 후반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유튜브 관리자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대부분의 영상들은 시청 지속 시간이 평균 절반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보고 핵심만 듣고 뒤를 안 듣는 거죠. 뒤에는 항상 주의점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이 아니라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런 조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 설정돼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제 영상 댓글에 질문이 많더라고요. 자, 지금 저에 있는 거래량은 전일 대비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 거래량이 적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을 때 음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음봉보다는 그 다음 음봉이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보다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일보다 거래량이 1이라도 많으면 양봉이고 거래량이 1이라도 적으면 음봉으로 뜹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설정이 주가가 양봉이면 무조건 거래량도 양봉, 주가가 음봉이면 무조건 거래량도 음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자, 이것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다른 증권사도 큰 틀에선 비슷하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차트 맨 왼쪽 위에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 기술적 지표 부분에서 거래량 지표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거래량 가격 대비가 있고 거래량 전일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격 대비로 되어 있으면 여기 밑쪽에 있으면 새로 추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양봉이면 무조건 거래량도 양봉, 주가가 음봉이면 거래량도 무조건 음봉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일 대비로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구나, 오늘 늘었구나 이런 것을 색상으로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격 대비로 보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요만큼 나왔구나, 주가가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요만큼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기법 설명 같은 경우는 요것을 기준으로 주가와는 별개로 거래량이 전일보다 더 늘었냐 줄어들었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었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하시려면 여기 거래량 또는 거래량 전일 비교 요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 복습을 해보면 지금 종목은 초록뱀이라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무너졌죠. 이렇게 20선을 이탈하고 무너질 때부터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음봉에 거래량이 나온 것을 찾아야 되죠. 자, 여기서는 밑쪽으로 거래량이 안 나왔죠. 그 다음 날도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거래량이 이제 나왔죠. 그럼 기준봉이 여기가 됩니다. 여기에 몸통의 시가와 저가가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을 상단을 넘어서는 것이 매매 가능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날 넘어서지 않고 그 다음에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음봉에 거래량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가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음봉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준이 다시 여기로 바뀐다. 여기에 저점과 여기에 고점 부분으로 바뀌고, 여기에 고점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양봉 발생했지만 넘어서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상승을 해서 수익권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온 차트를 보면은 꽤 높은, 여러분들도 어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보시면 꽤 높은 확률이라는 것을 체크가 되실 겁니다. 자, 항상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여기가 기준이죠. 거래량 나오고 음봉이고, 여기에 가이드라인 만들고, 그 다음날 돌파 못하고 보류, 그 다음날 양봉 나왔지만 돌파 못하고 보류, 그 다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이나마 1.5% 정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하락을 또 해주죠. 자, 여기도 있네요. 자,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나오고 여기가 기준봉이고 여기서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또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법이나 기술적인 것을 영상을 올려드리면 너무 흥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참고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흥분들을 하시는데, 어제 영상에 제 말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나요? 이렇게 지지받고 거래 남고 이 기술적인 부분만 기억이 남진 않으신가요? 그 외적으로는 제가 무슨 말을 했던가요? 100%는 없다. 여러 가지 조각 중에 한 조각일 뿐이다. 참고사항으로 하나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우리 초보분들은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법 하나로 승률이 80, 90%가 나온다면 저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이건희, 이재용, 김범수, 정몽구, 정용진, 구본준, 재벌 기업 총수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식으로 우리나라 최고 부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항상 90% 이상의 승률을 보여준다면 항상 저도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버리면 좋겠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법 하나만 들고 들어가면은 승률 50%, 40%, 60%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승률을 60%, 70% 조금이나마 더 올리는 것이 지속적인 공부와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는 눈, 경험, 이런 것들이고요. 이렇게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더 올리기 위해서 초보분들은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야 되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소액으로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깨져서 돈을 잃고 나면 투자할 돈도 없잖아요, 그죠? 주식은 매일 열리고 20년 뒤에도 열립니다. 해서 소액으로 연습을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차트 기술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고 노력을 해서 승률을 조금이나마 더 올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차트로는 그 어떤 차트 기법 하나로 승률이 80%, 9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다면 우선은 60, 70까지 끌어올리는 이 기술을 연마를 하는 거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매일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거 하나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라가지 않을 확률 30%, 40%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뭘까요? 손절과 비중 조절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기준을 잡고 여기서 매매 신호가 발생을 하였다 하더라도 손절 기준을 잡지 않고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결과론적으로 봐야 된다. 지나간 차트를 공부를 할 때는. 그러면 시세가 나와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내 본전을 이탈하면은 절대로 손실 보지 않는다. 본전을 지킨다. 이런 것들도 이런 기준을 꼭 가져가야 되고, 또는 내가 사자마자 살짝 떨어진다. 그러면 이 기준봉의 저점을 잡던지 이 저점과 고점 사이의 중심 정도를 잡던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손절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더 보이긴 하지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기를 잡던 여기 중심을 잡던 잡고 난 다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기술, 기법을 배우더라도 이 손절을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뼈저하게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비중 조절. 야, 기법 하나 배웠다. 대박이다. 이제부터 앞으로 돈 벌 생각만 남았다. 벤츠 사야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 기법 하나로 성공하지 못한다니까요. 승률이 100%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비중 조절, 이러한 형태나 또 다른 형태나 여러 가지 방법이 본인만의 방법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 어떤 것이 발생이 되었든 매매를 할 때는 여기다가 몰빵을 하면 안 된다. 비중이 100%를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종목을 나눠서 하던 5종목을 나눠서 하던 7종목을 나눠서 하던 내가 5개로 정했으면 종목당 똑같은 금액으로 A라는 종목에 20%, B라는 종목에 20%, C라는 종목이 20%, D라는 종목이 20%, E라는 종목이 20% 이렇게 나눠서 사서 해서 100%가 아닌 승률에서 리스크를 분산을 시켜야 되죠. 3개가 성공을 하고 2개가 떨어져 나가면 이 2개 떨어져 나가는 놈을 빨리 손절을 하고 여기서는 또 수익을 나고, 이 중에서는 어떤 것은 좀 많이 가고 어떤 것은 조금만 가고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요걸 통합해서 결론적으로 수익으로 마무리한다. 요 개념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손절 못하고 몰빵하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네버. 여러분들이 기술과 종목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개미인 겁니다. 이 개미에서 중수 고수로 넘어가시려면 이 주의점, 손절 기준, 비중 조절, 요게 중요하다니까요. 요게 안 되면은 개미는 계속 개미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사고 난 다음에 1%도 2%도 조금이나마 올랐다가 내려간다면 본전은 꼭 지킨다. 요거 하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손절 기준은
이 기준봉의 저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준봉이 너무 큰 종목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한 2, 3% 여기서 여기까지 2, 3%밖에 안 되는데 간혹 6, 7% 이렇게 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손절하면 7, 8% 손절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들은 중심 정도를 한번 잡아보시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다가 본인의 경험이 쌓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본인만의 방법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갈 때는 위로는 20일 농평균선은 항상 저항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 얘기고 분할 매도로 여기서는 우선은 20선 근방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팔아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너무 조그맣게 봐가지고 여기만 보고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들었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시장이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자, 시장이 내려가다가 시장도 이제는 조금씩 반등을 줄 것 같다. 그런 시장이 반등 가능성을 본다든지 종목 자체가 앞으로 이슈를 받을 재료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실적이 괜찮다든지 어쨌든 이 종목 자체가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 되어야 되겠죠. 종목이 4년 연속 적자다, 3년 연속 적자다,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지도 않고 있다. 그런 종목을 매매해놓고 무슨 기법을 바라겠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지지저항, 이 선 자체가 지금 지지저항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저항, 지지, 여기 매물대, 이런 것들도 종합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울 것들, 과거에 배운 것들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그거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영상에서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적어도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들도 설명을 드렸고 지지저항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여러가지 사례들도 실전 사례들도 보여드리고 있고 이동평균선, 이격도, 거래량 많은 것을 설명드리고 있죠. 그러한 다양한 기초들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매매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조각들 하나에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하나로 여기로 들어가면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마인드와 손절, 비중 조절 같은 기본적인 관리, 이것이 되어야지만 기법이라든지 기술 차트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술 강의보다 이런 조금은 잔소리 같은 이런 강의가 더 중요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노파심의 어제 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추가 잔소리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잔소리라 듣지 마시고요. 잘 한번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